하얀 꽃잎 속 맹세. 1995년의 서울은 활기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김민재와 유진은 사랑에 빠졌고 곧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평범했지만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진실하고 뜨거웠습니다. 둘은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민재는 성실하고 유능한 직원이었고 유진은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서로만 보였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결혼 후 유진은 민재의 잦은 코피를 단순한 과로로 생각했습니다. 민재는 걱정 마 여보, 당신과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라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들은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작은 아파트를 꾸미고 설레는 마음으로 아기용품을 준비했습니다. 유진은 배가 불러올수록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재가 공장에서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유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민재를 본 순간 유진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창백한 얼굴과 힘없이 늘어진 몸은 더 이상 그녀가 알던 민재가 아니었습니다. 의사의 입에서 흘러나온 급성 백혈병이라는 단어는 그녀의 행복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쁨보다는 절망과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남편의 병간호와 뱃속의 아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감당하기엔 유진의 몸과 마음은 너무나도 약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유진은 어렵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갓 태어난 딸, 민서를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딸을 낳고 단 한 번도 제대로 젖을 물려보지 못한 채 그녀는 아이를 엄마의 품에 안겨야 했습니다. 유진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민재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서야, 엄마를 용서해줘. 아빠를 꼭 살려서 돌아올게. 라고 속삭이며 유진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삶은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민재에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멀리 떨어져 있는 딸, 민서를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유진은 민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일하며 병원비를 감당했고 잠시라도 틈이 나면 병원으로 달려가 민재를 간호했습니다. 그런 고된 생활 속에서도 그녀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민재를 향한 사랑, 그리고 언젠가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희망만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고단한 삶은 하얀 병원 복도에서 그리고 희미한 달빛 아래 병실 창가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유진의 손은 거칠어졌고 민재의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깊게 패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부의 정을 넘어선 운명과 고통을 함께 이겨낸 전우애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하얀 병원 복도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비록 아프고 슬펐지만 영원히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민서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녀는 밤 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잠을 줄여가며 공부했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 시간도 포기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의대에 합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의과대학의 문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수능 성적 발표가 있던 날, 민서는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꿈에 그리던 의대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유진은 좌절한 딸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민서야, 의사가 아니어도 괜찮아. 네가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유진의 말에 민서는 다시 일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의대 대신 간호대에 진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사는 아니지만 간호사가 되어 아빠를 직접 간호하겠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민서는 간호대에서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장학금을 받으며 졸업했습니다. 민서의 간호사 꿈은 이루어졌지만 민재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민재는 18년이라는 긴 투병 끝에 민서가 간호사 가운을 입기 직전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민서의 이름을 불렀고 딸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유진은 그런 민재의 손을 붙잡고 여보, 우리 민서가 훌륭한 간호사가 됐어. 당신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민서가 이제 당신 옆에 있어. 라고 속삭였습니다. 민재의 죽음은 유진과 민서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유진은 평생을 사랑했던 남편을 잃었고 민서는 평생의 꿈이었던 아빠를 간호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두 모녀는 서로를 끌어안고 며칠 밤낮을 울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기대어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민재의 죽음은 그들에게 아픔을 주었지만 동시에 모녀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민재의 희생과 사랑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사라졌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며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되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병원에서 일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점차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민서는 우진을 만나면서 비로소 아빠의 죽음과 엄마에 대한 미안함으로 얼룩졌던 지난 세월의 아픔을 잊고 환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우진 또한 민서의 순수하고 강인한 마음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민서의 배경이나 가난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민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은 병원 사람들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우진의 집안에서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의 아버지는 공대 교수, 어머니는 음대 교수였습니다. 대대로 명문가 집안인 그들은 평범한 간호사 민서와의 결혼을 결코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민서를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유진과 민서의 가난한 배경을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특히 우진의 어머니 반여사의 반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녀는 유진에게 전화를 걸어 대놓고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습니다. 간호사 딸이 의사 아들을 만나면 친정에서 병원 하나쯤은 차려주는 게 관례라던데 우리 채연이에게 뭘 해주실 건가요? 박 여사는 유진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의사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이런 집안 딸이랑 결혼시키려고 내가 우리 아들 의사 만든 줄 아냐고요.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격렬과 오만이 가득했습니다. 유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어떻게든 이 결혼을 성사시키고 싶었지만 그녀의 초라한 현실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진은 그저 죄송하다는 말발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박 여사의 잔인한 말들을 민서에게 차마 전할 수 없었습니다. 민서가 알게 된다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뻔했기 때문입니다. 유진은 혼자 속으로 사귀며 딸에게 더 큰 짐을 지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민서 역시 시댁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진을 믿었고 언젠가는 시부모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과는 달리 결혼 후에도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박 여사에게 인정받기 위해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내려 노력했고 일터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은 박 여사의 눈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여전히 민서와 유진을 무시하며 의사 아들이 괜히 가난한 집안 딸이랑 결혼해서 고생한다는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서슴없이 하고 다녔습니다. 민서의 결혼 생활은 행복보다는 고통과 외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남편 우진에게조차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힘들다는 사실을 알면 우진이 괴로워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민서는 혼자서 모든 아픔을 감당하며 행복을 가장한 불행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진의 반응은 민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우리 엄마 성격이 원래 좀 그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우진의 무심한 대답에 민서는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민서를 위로하거나 어머니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민서의 몫으로 떠넘길 뿐이었습니다. 민서는 남편의 외면과 시어머니의 협박 속에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결국 소중한 아기를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피로 얼룩진 침대 시트를 보며 민서는 자신의 꿈과 행복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 여사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서는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유산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 여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어머, 잘 됐네. 늦었지만 하늘이 널 도와준 것 같구나. 그래, 너랑 내 아들은 애초에 급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 줬다 뺏어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네 분수를 알아야지. 혹시 모르니 다시 임신하지 않게 조심 좀 하라고 해. 민서는 박 여사의 악담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고통만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박 여사의 전화는 끊겼지만 그녀의 잔인한 목소리는 민서의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유진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서방, 오늘 저녁에 시간 되면 우리 집에 좀 들리게. 자네한테 긴히 할 말이 있어서. 하지만 우진은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이미 유진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는 듯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희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런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조심 좀 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 장모님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유진은 딸의 불행을 지켜보며 심해졌습니다. 민서는 숨막히는 결혼 생활 속에서 홀로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결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남편 우진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서는 유산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다시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녀의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을까요? 10개월 후 민서는 건강하고 씩씩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떡두꺼비 같은 손자의 탄생에 온 가족이 기뻐했지만 박 여사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손자를 안아보지도 않고 민서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얘는 우진이를 하나도 안 닮았잖아. 너희 집안 사람만 닮았네. 박 여사의 말에 민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억울하고 서러웠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박 여사는 며느리 민서와 손자의 얼굴을 대놓고 무시하며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우리 우진이와 안 닮았는데 혹시 모르니 친자 검사를 해보는 게 어때? 처음에는 민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집착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민서와 우진 몰래 병원에서 친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시아버지의 실수로 민서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채연아, 박 여사가 병원에 가서 손자 친자 검사를 했다네. 아니 핏줄이 무슨 상관이라고 참. 에휴, 시아버지는 아무 생각 없이 뱉은 말이었지만 그 말은 민서에게 큰 충격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민서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진 씨, 우리 이혼해요.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당신 어머니가 친자 검사까지 했대요. 나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내 아이를, 당신의 아들을 뭘로 보는 거냐고요. 민서는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무슨 소리니? 네 아빠를 생각해서라도 참고 살아. 이혼하면 네가 뭐가 되겠니? 그냥 참고 살아야 해. 내가 다 알고 있어. 다 참아야 해. 유진의 목소리는 민서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유진은 자신이 남편의 병간호를 위해 딸을 외면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딸에게도 자신의 고통을 견뎌달라고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엄마에게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힘든 순간에 엄마마저 자신을 외면한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그 후 민서는 엄마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의심과 모욕, 그리고 남편과 엄마의 무관심 속에서 민서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오직 아들을 위해서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 입었고 그녀의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핏줄이라는 굴레에 갇힌 민서의 삶은 끝나지 않는 악몽과 같았습니다. 나 죽어 민서가 엄마와의 연락을 끊은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유진은 딸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전화도 해보고 문자도 남겨갔지만 민서에게서 돌아오는 답은 없었습니다. 유진은 자신이 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고 매일 밤 딸을 생각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민서였습니다. 유진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민서야, 우리 딸. 유진은 감격에 겨워 울먹였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말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흐느끼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유진은 불안한 마음에 계속해서 민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서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말해봐, 엄마한테. 하지만 민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목 놓아 울고 또 울었습니다. 10여 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 민서는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엄마, 나 죽어. 그 한마디에 유진은 손에 힘이 풀려 전화기를 있었습니다. 민서는 2년 전에 생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창백한 얼굴에 깊게 팬 눈,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서 있었습니다. 유진은 딸을 보자마자 오열하며 민서의 몸을 붙잡았습니다. 민서야,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된 거야? 민서는 힘없이 유진의 품에 안겨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겨우 입을 열어 자신의 병명을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직장암 4기래. 길어봤자 6개월이래. 유진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딸의 병명을 듣고 그제야 민서가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민서의 얼굴에는 아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그녀의 몸은 이미 암세포에 잠식당한 상태였습니다. 유진은 딸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 잘못이야.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그때 참고 살라고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유진은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며 자책했습니다. 자신이 좀 더 당당하게 딸의 편에 서주었다면 민서가 이런 병을 얻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딸의 아픔이 모두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 퇴근하고 돌아온 우진이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유진은 우진을 보자마자 달려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자네 의사 맞나? 자네 의사 아니야? 자네는 내 딸이 이렇게 아픈데도 몰랐단 말이야? 자네는 대체 내 딸한테 어떤 존재였어? 유진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도 우진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 없는 가면만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우진의 차가운 태도에 더욱 분노했고 딸의 아픔을 외면한 사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민서는 그런 엄마와 남편을 보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대신 우리 아들 좀 봐줄 수 있어? 부탁이야. 엄마밖에 없어. 민서의 마지막 부탁에 유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딸은 자신의 몸이 이렇게 아픈데도 오직 아들 걱정뿐이었습니다. 유진은 그런 딸의 모습에 다시 한번 오열하며 맹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딸의 마지막 부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손자를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복수와 새로운 시작, 손자의 맹세. 민서의 장례식은 차가운 비가 내리는 날에 치러졌습니다. 유진의 눈에서는 빗물과 섞여 끝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며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슬픔에 잠긴 유진과 그녀의 가족들, 그리고 무표정한 사위 우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들려오는 박여사의 목소리는 유진의 슬픔을 분노로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우리 우진이 스펙에 맞는 괜찮은 여자 좀 알아봐야겠다. 휴, 요즘 능력 있는 둘째 신부들이 얼마나 많은데. 박 여사는 딸을 잃은 슬픔에 잠긴 유진의 앞에서 마치 쇼핑 목록을 읊듯 천연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유진의 이성은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딸의 영정사진 앞에서 지난 세월의 한과 분노를 모두 토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다시는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기에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유진은 핏발선 눈으로 박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멱살을 잡고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당신, 사람이야? 어떻게 자식 잃은 엄마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이 사람이야? 유진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장례식장은 일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 여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유진을 쳐다보았지만 유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소리쳤습니다. 내 딸, 당신 아들 스펙 맞춰주려고 죽을 고생하다가 결국 죽었어. 내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새며느리 타령을 할 수가 있어. 당신 같은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 때문에 내 딸이 죽은 거야. 당장 내 딸 장례식장에서 나가. 유진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박 여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유진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듯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유진은 박 여사가 사라진 뒤에도 한동안 울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딸의 영정사진을 보며 민서야, 엄마가 복수해줬어. 이제 편히 쉬어. 라고 속삭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유진은 딸의 마지막 부탁대로 손자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는 유진에게 매달 소정의 양육비를 건넸지만 그 외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고 그의 행동은 기계적이고 차가웠습니다. 유진은 그런 우진을 볼 때마다 딸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진에게 한마디라도 하고 싶었지만 딸의 죽음 앞에서 무감각했던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은 우진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방암 2기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녀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딸 민서가 암 판정을 받았을 때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유진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사실을 우진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딸의 죽음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였던 그에게 자신의 아픈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진은 손자를 며칠 동안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다른 병원에서 몰래 수술을 받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병원 예약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서야, 엄마 혼자서라도 잘 이겨낼게. 너는 걱정하지 말고 하늘에서 엄마랑 우리 아들 지켜봐줘. 그렇게 유진은 또다시 혼자만의 고통을 감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운명은 그녀의 의지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딸의 복수를 위해 용기를 냈던 그녀에게 이제는 자신의 삶을 지켜내야 하는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유진이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결심한 지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자는 친정어머니에게 가 있었고 유진은 혼자서 조용히 저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낯선 이방인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사위 우진이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유진이 봐왔던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과는 달리 술에 잔뜩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풀려 있었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유서방, 이게 무슨 일인가? 유진은 당황스러웠지만 우진을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우진은 비틀거리며 우진은 유진을 빤히 쳐다보았고 그의 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슬픔과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유진은 그런 우진의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네, 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건가? 유진의 다정한 물음에 우진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울음은 아이처럼 서럽고 애절했습니다. 딸 민서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보지 못했던 그의 눈물에 유진은 더욱 놀랐습니다. 그녀는 우진을 한참 동안 토닥이며 달래주었습니다. 장모님, 암 판정받으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저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우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유진의 심장을 먹게 했습니다. 그녀는 우진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니 그가 알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의 입에서 직접 그 말이 나오자 유진은 왠지 모르게 민망하고 미안했습니다. 그게 그냥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네. 유진의 대답에 우진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의 침묵 끝에 그는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사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 친부모가 아니에요.
저 보육원 출신이에요. 15살 때 입양된 사람이에요. 우진의 말에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단정하고 완벽했던 그의 모습 뒤에 그런 아픈 상처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우진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지만 타고난 수재였다고 했습니다. 그의 지금의 부모님은 그를 몇 년간 지켜본 뒤 그의 천재적인 재능을 알아보고 입양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우진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입양한 것이 아니라 그를 자신들의 명예와 만족을 위한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로봇처럼 살아야 했어요. 전교 1등을 놓치는 날에는 말도 못할 매질을 당했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기도 했죠. 혹시라도 제가 힘든 모습을 보이거나 불만을 토로하며 수 있었죠. 하지만 그분을, 제 부모님을 거역할 용기가 없었어요. 제가 말과 행동은 그렇게 했어도 민서한테만큼은 진심이었어요.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우진은 눈물을 쏟아내며 괴로워했습니다. 유진은 그런 우진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우진이 왜 그렇게 차갑고 무심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희생자였습니다. 부모의 욕심 때문에 사랑과 감정을 억누른 채 살아온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진은 그동안 자신의 딸을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미워했던 사위가 사실은 자신과 딸처럼 아픔을 겪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진은 우진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몰라줘서 미안하네. 자네가 그런 아픔을 겪었는지 정말 몰랐어. 그 한마디는 우진의 차가웠던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대통령 가면, 차가운 눈물, 우진이 보육원 출신이라는 충격적인 고백과 함께 유진은 그동안 그가 보였던 모든 행동의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의 죽음 앞에서도 흘리지 않던 눈물, 무심했던 태도, 그리고 어머니의 횡포에 침묵했던 이유까지 모든 것이 그의 아픈 과거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의 손을 잡은 채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민서한테 제일 미안한 게 뭔지 아세요? 우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서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제가 단 한 번도 편을 들어주지 못한 거, 그리고 민서가 세상을 떠났을 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한 거, 그게 제일 미안해요. 그의 고백은 유진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그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박 여사는 늘 우진에게 남자답게 울지 마라, 칠칠맞게 눈물을 보이면 약해 보인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진은 민서가 죽었을 때도 슬픔을 겉으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로봇처럼 감정 없는 모습을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그렇지 않아 두려워했습니다. 만약 박 여사가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알게 되면 다시 자신을 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진은 그런 우진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미워하고 원망했던 사위가 사실은 자신과 같은 피해자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우진에게서 자신의 딸 민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박 여사의 독선적인 욕심 아래 희생된 두 사람의 영혼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아. 이제는 마음껏 울어도 돼. 민서도 자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다 알고 있을 거야. 유진은 우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우진은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았고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따뜻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진은 유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수술 받으실 때까지 제가 간호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저랑 같이 살아주세요. 우진의 말에 유진은 놀라움과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시어머니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우진의 진심을 헤아리려 노력했습니다. 나는 자네한테 어머니가 있는데 내가 왜 자네 어머니가 되어야 하네. 장모님, 제 주변 사람들은 열이면 열 다 저를 떠나버렸어요. 저의 차가운 성격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민서는 달랐어요. 저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사람이었어요. 민서마저 제 곁을 떠나고 나니 저는 산송장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장모님은 달랐어요. 말없이 저를 챙겨주시고 저를 생각해주시는 모습이 너무 따뜻했고 진심이었어요. 우진은 유진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세상이 또다시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제라도 소중한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연습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장모님, 이제라도 제가 장모님을 지켜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하늘에 있는 우진의 눈에서는 비로소 진심이 담긴 눈물이 흘러내렸고 유진은 그 눈물 속에서 딸의 따뜻한 영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처를 품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유진의 따뜻한 위로와 품속에서 우진은 평생 억눌러 왔던 감정의 본물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잃어버린 시간과 사랑에 대한 회한,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이해해준 누군가를 만났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의 집은 두 사람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지만 그 울음은 절망의 소리가 아닌 치유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장모님, 제가 너무 늦었죠. 우진은 유진의 품에서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이전에 공허했던 눈빛과는 달리 진심과 후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런 우진의 얼굴을 보며 마치 죽은 딸 민서의 얼굴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민서 또한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에게 이해받지 못했던 외로움과 싸워야 했을 테니 말입니다. 아니야,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이렇게 엄마한테, 아니, 나한테 얘기해줘서 고마워. 민서도 분명 기뻐할 거야. 유진의 진심 어린 말에 우진은 다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되어달라는 간청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장모님, 저는 평생 제가 먼저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제가 조금이라도 감정을 드러내면 쓸데없는 짓 한다며 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민서한테도 제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진은 가슴을 쥐어짜듯 아파했습니다. 그는 민서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큰 상실을 겪었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마저 허락되지 않았던 그의 삶은 산송장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민서의 사진을 보며 혼자만의 추모를 했고 그녀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 차갑고 무심한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사랑이 필요한 상처 입은 한 아이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 알겠네. 우리 같이 살자. 자네가 해준 말, 민서가 하늘에서 들으면 얼마나 좋아하겠나. 민서 목까지, 자네 목까지 내가 다 사랑해줄게. 우리 이제부터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슬픔을 달래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자. 유진은 우진의 머리를 감싸 안으며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우진 또한 외로운 싸움을 끝내고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유일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절망이 아닌 희망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진은 유진의 수술을 위해 자신의 병원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는 유진에게 제가 장모님 수술과 회복을 책임지겠습니다. 라며 든든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은 그런 우진의 모습에서 딸이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든든한 아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품고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엄마께 해드리지 못한 것들을 엄마한테 다 해드릴게요. 그들의 관계는 장모와 사위를 넘어 엄마와 아들로 재정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품고 서로에게 기대어 새로운 가족의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유진은 우진의 어린 시절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우진은 유진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슬픔을 겪었기에 누구보다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의 행복한 동거를 곱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우진의 입양 부모, 박여사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자신들을 떠나 가난한 장모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박 여사는 유진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감히 내 아들을 유혹했느냐, 재산을 노리고 아들에게 접근했느냐는 등 온갖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 여사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머니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부터 엄마와 함께 살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들, 저는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는 지금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우진의 단호한 태도에 박 여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우진을 설득하려 했지만 우진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그는 박 여사 부부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명예와 재산을 미련 없이 버리고 유진과의 소박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에서 손자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우진이 손자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고, 저녁에는 유진이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주말에는 세 사람이 함께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거나 집에서 영화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유진은 손자의 얼굴을 보며 민서의 웃음을 떠올렸고, 우진은 유진의 따뜻한 손길에서 민서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잃어버린 조각들을 채워주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핏줄만이 가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 그리고 서로를 머슴이 가득한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유진은 우진 덕분에 건강을 되찾았고, 매일 아침 손자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소박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우진 또한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의 곁에는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엄마와 천진난만한 웃음으로 자신을 반겨주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어느 날, 우진은 유진의 손을 잡고 민서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우진은 민서의 영정사진 앞에서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지만 더 이상 괴로워하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서에게 전하지 못했던 사랑과 감사를 담은 따뜻하고 아름다운 눈물이었습니다. 민서야, 나 이제야 비로소 행복해진 것 같아. 네가 떠나고 나는 산송장처럼 살았는데 이제 엄마랑 우리 아들이랑 행복하게 살고 있어. 네가 내게 남겨준 사랑, 내가 엄마한테 다 해드릴게. 그리고 우리 아들도 너처럼 따뜻하고 착한 아이로 키울게. 보고 싶어, 민서야. 정말 많이 사랑했어. 우진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유진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딸이 하늘나라에서 우진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우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민서가 분명 자네를 보며 웃고 있을 거야. 자네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가장 보고 싶어 했을 테니. 그날 저녁, 우진은 유진에게 서랍 속 깊숙이 숨겨두었던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민서가 죽기 전 유진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이 편지를 엄마가 읽고 있을 때쯤이면 저는 아마 하늘에 있겠죠? 엄마를 혼자 두고 가서 죄송해요. 하지만 저에게는 엄마가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 곁에는 우진 씨가 있잖아요. 제가 엄마를 만났을 때처럼 우진 씨도 외롭고 아픈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차갑고 무심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여린 사람이에요. 저는 우진 씨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싶었지만 편지를 읽은 유진은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딸의 깊고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민서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과 우진을 걱정하고
두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민서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우진과 함께 손자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유진과 우진, 그리고 손자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유진은 인생의 마지막에서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았고, 우진은 새로운 가족의 품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사랑을 베푸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핏줄만이 가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진정한 가족이 탄생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진은 하늘에 있는 남편과 딸이 자신들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이라 믿으며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